로직트리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기획을 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로직트리는 이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제의 크기, 주제에 대한 지식 양에 따라 로직트리가 잘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로직트리를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록 왕도는 아니지만 로직트리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직트리를 활용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수립 사례, 로직트리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로직트리를 통해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정리할 수 있고 로직트리 작성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로직트리가 좋은 로직트리인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희 사원입니다. 전에 나향상 대리님이 지시하신 저의 담당 업무 로직트리를 보고하러 가는 길인데 많이 긴장되네요. 나 대리님, 전에 말씀하신 로직트리입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것 치고는 괜찮은데요?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책에서 봤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작성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 같은 건데요. 쉽지 않은 주제였네요. 네, 인과관계와 미시 조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작성했었는데도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작성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잘 작성되는데 어떤 부분은 생각이 막혀서 전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운이 좋으면 다음 단계가 떠올라서 작성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다음 단계가 생각나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단계가 아니라 아예 가장 상세한 레벨로 내려가서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브레인스토밍이군요. 맞아요.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에 그룹핑을 하다 보면 상위 레벨의 매스한 조건이 생각날 거예요. 여기서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즉 쌍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직 트리 작성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아하, 네, 당장 사용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대리님. 앞의 사례에서 로직 트리 작성 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나대리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로직 트리를 잘 작성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로직 트리가 완성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정리가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만의 로직 트리가 완성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례에서 나대리는 최서원에게 양방향으로, 즉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동시에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작성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로직 트리를 작성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듣고 OX 여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수립할 때도 로직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로직 트리는 탑다운이나 바텀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 전반적인 균형성은 중요하지 않다. 어떠신가요? 답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하신가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상품 X의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으로서 일단 회사 밖의 문제와 회사 내의 문제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회사 밖의 문제는 거시환경의 문제와 산업 내 문제로 다시 미시하게 분류하였고, 산업 내 문제는 3차 시에서 학습한 프레임워크 중 5Force를 활용하여 다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회사 내의 문제 역시 3차 시에서 학습한 프레임워크 중 하나를 활용하여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바로 유명한 포피인데요.
예시에서는 여기까지만 로직 트리를 전개했지만 실제로는 더 상세하게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한 로직 트리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적 원인 중에 무엇이 진짜 원인인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잠재적 원인별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로직 트리를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원인 분석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직 트리를 그렸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직 트리를 그릴 수 없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집하지 않거나 반대로 있으나 마나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서 수집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지와 습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즉, 의지가 없거나 습관이 잘못되어 살이 계속 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살을 뺄 생각이 없었거나 처음에는 살 뺄 생각이 있었으나 자꾸 실패하면서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습관과 관련해서는 식이습관, 생활습관, 운동 부족 등 세 가지가 계속 살이 찌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시는 살을 빼는 방법을 로직 트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과 도움을 받는 방법, 즉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미시하게 분류하였고,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은 정신적 자극과 신체적 활동 방법으로,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방법은 의학적, 비의학적 방법으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로직 트리의 모습을 보면 신체적 활동 방법은 상세한 레벨까지 로직 트리를 전개한 반면 의학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덜 상세하게 로직 트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체적 활동 방법은 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의학적 방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가 아마 의사였다면 의학적 방법도 신체적 활동 방법 못지않게 넓고 깊게 로직 트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로직 트리를 작성하고 나면 해당 주제 혹은 대상에 대한 작성자의 지식의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넓고 깊게 작성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솔루션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원인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로직 트리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통해 유효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직 트리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원인 분석 과정뿐만 아니라 해결책 수립 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도한 치과 치료비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저렴한 치과를 선택하거나 저렴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제 과정에서 치료비를 절약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은 지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저렴한 치과를 소개받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 몇 군데 치과를 다니면서 견적을 받아서 서로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견적인 나온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전체 치료비의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 내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과정에서는 많은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 볼륨 디스카운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편으로 현금 결제를 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 왕도는 없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좌에서 우로 로직 트리를 전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개가 막힐 때 발생합니다. 사례를 보면 주변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작성자는 다음 단계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막힐 때는 너무 조급하게 다음 단계에 전개할 내용을 결정하지 말고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서 주변 환경과 관련한 문제로는 통학, 통근거리, 녹지 환경, 운동시설 접근성, 통풍, 위해시설 존재 여부,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그룹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에는 녹지환경과 통풍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를 고민했고 결국 일광, 자연재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공환경에는 통학 통근거리, 운동시설 접근성, 유해시설 존재 여부, 소음 외에 쇼핑의 편리성, 치안 상태, 학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로직트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작성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잘 전개되다가 중간에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그룹핑하다 보면 다음 단계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즉, 바텀업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로직트리는 탑다운과 바텀업 양방향에서 전개되면서 완성됩니다. 탑다운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로직트리를 그리다가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각도에서 로직트리 작성을 재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직트리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 두 가지로 항목을 분류하였는데 한 항목은 두 번째, 세 번째 레벨로 구체화되어 로직트리가 전개되는데 다른 항목은 더 이상 로직트리가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레벨의 분류 기준을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첫 번째 레벨의 분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로직트리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적을 분류할 때 첫 번째 레벨에서 국내 서적과 해외 서적을 분류한 후 두 번째 레벨에서 국내와 해외 서적 모두 소설류와 비소설류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설류와 비소설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국내 서적과 해외 서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분류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대형 서점에서는 국내 및 해외 서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서적은 연령대로 기준으로, 해외 서적은 언어를 기준으로 두 번째 레벨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로직트리를 작성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각도에서 로직트리를 재작성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로직트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학습 시작 전에 생각해 보았던 지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수립할 때도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답은 O입니다. 로직트리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수립할 때도 로직트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직트리는 탑다운이나 바텀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이 답은 X입니다. 로직트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작성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잘 전개되다가 중간에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단계 전개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그룹핑하다 보면 다음 단계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즉 바텀업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로직트리는 탑다운과 바텀업 양 방향에서 전개되면서 완성됩니다. 탑다운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로직트리를 작성할 때 전반적인 균형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X가 답입니다. 로직트리를 그리다 보면 전반적인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레벨에서 두 가지로 항목을 분류했는데 한 항목은 두 번째, 세 번째 레벨로 구체화되어 로직트리가 전개되는데 다른 항목은 더 이상 로직트리가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레벨의 분류 기준을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첫 번째 레벨의 분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로직트리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수립 과정에서도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직트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전개하다가 막히면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브레인스토밍한 후 바텀업 방식으로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로직 트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거나 같은 내용이 2개 이상의 가지에서 반복될 때는 로직 트리를 더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